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NBA 컵대회 준결승전이 열립니다. 그래서 이제 컵대회 결승전 올라간 팀을 가리게 되는데, 그 지난 이제 NBA 컵대회들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런 대진 같은 것들 따져가지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 좀 볼 건데, 일단 NBA 컵대회 첫 대회입니다. 지금보다도 이때는 좀 약간 언더 기세가 있을 때인데, 토너먼트에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홈 승률이 잘 나오는 거를 좀 꼽아봤어요. 이게 결승전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려가지고 중립구장이지만은 첫 대회 때는 이제 뭐 세크라멘토라든지 미러키 이런 팀들은 뭐 진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홈 승률이 꽤나 잘 나왔었고, 지난번 대회 때 이때는 이 뉴욕 닉스 얘네 말고는 전부 다 홈승이 터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뭐 상대 팀보다는 전력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팀들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번 대회 때도 토론토 원정을 깨부셨고,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레이커스를 이기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이런 홈빨이 이번 대회 때는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. 그래도 토론토 대 뉴욕 이거는 충분히 토론토가 이 당시에 기세도 안 좋았고, 뉴욕 닉스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좀 좋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만했던 그런 원정승이었었고요. 레이커스 대 샌안토니오도 이게 샌안토니오가 꽤나 실속이 있죠. 레이커스가 지금 수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점이 상당히 많았었다. 어느 정도는 뭐 샌안토니오가 해볼 수도 있었던 뭐 그런 경기처럼 보여요. 그 외에 이제 올랜도 대 마이애미 이거 되게 좀 혈전이었는데 그래도 올랜도가 좀 이제 좋게 갔었고, 오클라호마 대 피닉스는 그냥 아주 일방적인 경기였었죠.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일단은 언더 흐름도 좀 봐야 되는데, 올해 이제 8강전에서는 오클이나 이 샌안토니오 경기는 전부 아마 오바였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아마 동부 쪽에서는 언더 게임이 좀 많이 나왔었고, 작년에는 언더 게임이 그냥 대단히 많았습니다. 아마 이 토너먼트 전체가 언더 게임이었었건데, 이런 것들 때문에 NBA 컵 대회 한번 언더 생각해볼까? 왜냐면 그 전 대회 때는 이때는 좀 오바 게임이 많았었거든요.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언더 게임도 조금 생각을 해봤었고요. 오늘 그래도 이제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, 올랜도 대 뉴욕 경기는 이제 일주일 만에 리매치를 한 거예요.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뉴욕이 좀 가비지까지 갔었습니다. 한 15점 차 이상 내면서 마지막에도 좀 뉴욕이 좀 우세한 흐름으로 갔었는데, 근데 그 경기 이제 마지막에 올랜도가 또 벤치 구간에서 따라가면서 뉴욕도 벤치를 냈었는데 거기서 많이 밀렸거든요. 그래서 막판에 한 1분 정도 남기고 뉴욕이 다시 선발을 냈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 경기가 6점 차로 마무리가 됐었다. 어쨌든 약간 좀 꼴불견이라고 봐야겠죠. 뉴욕 니스가 가비지인 줄 알았는데 다시 주전을 넣어버렸던 약간의 위기가 있었어. 올랜도의 뭐 뒷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그런 날이었었는데요. 일단은 올랜도는 지금 프란츠 바그너가 빠진 게 가장 눈에 들어올 겁니다. 이게 뭐 베인이나 벤케로, 프란츠 바그너 이렇게 빅3를 구성한 건 좋지만은 이게 효용이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이 벤케로의 참 이제 이상한 판단들 그런 것들 때문에 클러치에서도 안 좋았었고, 프란츠 바그너는 꾸준히 해준 편, 베인은 시즌 초반에 못하다가 최근에 잘했던 편인데, 이 베인이 잘했던 구간이 벤케로가 빠지면서 좀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지난번 경기 때 이때는 마이애미전에서는 베인이 뭐 한 37점까지 받기도 하고 수비력도 좀 보여주고 이랬었는데, 그날 경기 때 이제 벤케로가 뭐 출전 시간 제한이라든지 좀 본인의 이런 야투 같은 것들을 아끼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. 어쨌든 저는 벤케로가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건 맞지만은, 올랜도에서 가장 많은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사실 좀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,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. 자, 뉴욕 닉스는 이제 아누노비가 돌아오고 나서 전력이 안정된 게 보이죠. 제가 여러 차례 아누노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편차,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여기다 요즘에 하트를 선발에 넣고 있거든요. 이게 하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지금 이제 뭐 브런슨, 하트, 미칼, 아누노비, 타운스면은 거의 뭐 작년에 상당히 뉴욕이 높게 올라갔었던 컴파까지 갔었던 그 라인업이거든요. 자, 닉스는 이제 조시 하트를 선발 라인업에 넣고 나서는 8승 1패고 내 레이팅 상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15.1이라는 좋은 마진을 가져간다. 그러니까 하트가 껴진 라인업이 상당히 강력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. 제가 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, 올 시즌 뉴욕 닉스의 여러 가지 5 라인업 중에서는 브런슨, 하트, 미칼, 아누노비, 타운스 이 라인업으로 가니까 내 레이팅 플러스 30.5가 찍힙니다. 대단히 좋은 거죠. 저는 내일 뉴욕 닉스의 구성상으로는 일단 수비가 좀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마침 올랜도는 또 프란츠 바그너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포스트업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원이 빠진 거여가지고, 둘 다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올랜도는 약간은 공격이 좀 꺾였고, 그리고 수비가 조금 더 이제 그전보다 안정화된 모양새인데, 그래서 언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. 반대로 뉴욕은 이제 비슷한 흐름이지만은 공수에서 균형이 매우 좋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라서, 그러니까 요즘 폼상으로는 뉴욕이 좀 더 좋다고 보이고, 올랜도는 좀 괜찮다가 살짝 이제 좀 뭐 저문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오시나와 얘네들이 3번 맞대결 해가지고 올랜도가 2번 이겼을 겁니다.
뉴욕의 원정에서도 막 이기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 맞대결 그때 이제 뉴욕의 홈에서는 올랜도가 조금 많이 밀리는 양상이 있었다. 자원 차이도 그렇고 저는 뉴욕 닉스가 꽤 괜찮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일단은 뭐 뉴욕 닉스가 공격이 괜찮은 흐름이라는 거 이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같은 이렇게 좀 수비 팀이라면은 뉴욕 닉스의 수비 내용이 조금 더 좋았다. 뭐 이런 관점에서 되게 좀 치열할 만한 매치들이에요. 이런 경기는 사실 핸디 가기가 좀 별로죠. 둘 다 좀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이 라인업으로는 컴파까지 가봤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더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뭐 언더오버는 저는 언더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페이스 자체가 빠른 팀이 아닙니다. 올랜도가 얘네들이 페이스가 예년 대비 꽤 빨라졌거든요. 근데 좀 느린 팀이랑은 느리게 해요. 뉴욕 닉스는 좀 대표적인 언더 팀이기도 하고 올랜도가 얘네들도 이제 외곽슛을 좀 아끼는 편이어서 인사이드나 페인트 존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뉴욕 닉스는 페인트 존 실점 부분도 잘 잠그는 편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랜도한테도 상상상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올랜도가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뜯는 팀이어가지고 아마 언더오버는 자유투 수치 같은 것들 때문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. 근데 뭐 심판도 오보고 하는 경기니까 굳이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저는 뉴욕을 조금 더 건드리고 싶은 그런 매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오클라호마 대 샌안토니오인데 솔직히 지금 오클라호마가 너무 무섭죠. 16연승째 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벌써부터 이 골든 스테이트가 기록했던 그런 이제 73승 9패 시즌인가?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느냐.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에요. 그만큼 매우 강력한 팀이라는 소리입니다. 기록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NBA 컵 대회와 결승전은 정규 시즌으로 안 치는데 이 4강 경기까지는 전부 다 정규 시즌에 포함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오클의 이런 기록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좀 결장이 좀 있었습니다. 지난번 경기 때는 뭐 스가가 빠진 적도 있었었고 하텐슈타인도 이제 부상이 좀 있었다거나 도르스도 빠지고 그랬었는데 내일 경기는 뭐 100%로 임할 수 있는 상태처럼 보여요. 직전 경기 때 이제 피닉스를 부셨을 때는 심지어 ben치 구간에서도 아주 우스만 쟁이나 뭐 브랜든 칼슨 이런 애들이 되게 잘했었거든요.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가비지 멤버까지 아주 강력하다. 공수 균형이 너무 좋다. 뭐 그런 셈이죠.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돼가지고 조금 올라온 모양새인데 이제 샌안토니오가 달라진 점은 이제 웬벤야마가 돌아온다는 거거든요. 자 일단은 웬벤야마가 온 오프일 경우 여기 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는 안 나기는 해요. 오히려 언더오버가 더 많이 보입니다. 웬벤야마가 있을 때가 득점은 한 5점 줄어들지만 실점이 11점 줄어들어가지고 언더 쪽으로 한 16점 간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넷 레이팅 상으로는 웬벤야마가 있을 때가 조금 더 좋았기는 하네요. 없을 때는 그냥 점수를 많이 주고받기만 했다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제가 올 시즌에 이제 웬벤야마가 이제 뛴 경기와 안 뛴 경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. 여기 있는 것도 지표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. 웬벤야마가 없을 때 약간 마이너스로 가는 거 한 3점가량 마이너스였다고 하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10점 가까이 더 낮다고 합니다.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한 지표이기는 해도 득점은 올랐지만 실점이 상당히 또 많아졌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웬벤야마가 있을 때가 좀 더 좋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갖고 지금 노란색에 있는 구간이 웬벤야마가 정상적으로 뛰던 구간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구간은 웬벤야마가 전부 다 결장했던 경기들이에요.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인 수치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뭐 웬벤야마가 있을 때가 야투는 잘 깎아먹었다고 해요. 대신에 3점 같은 것들은 없을 때 오히려 방어가 더 잘 됐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좀 이제 언더오버 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야투 시도 횟수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. 웬벤야마가 있을 때는 팀의 야투 시도는 85.8회 없을 때는 90회예요. 그리고 자유투는 비슷합니다. 이러면은 웬벤야마가 없을 때 조금 더 많은 공격을 빠르게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상대의 야투는 웬벤야마가 있을 때 87.1회였습니다. 근데 웬벤야마가 없을 때는 상대의 야투 횟수가 90.8회로 본인들 시도한 거랑 비슷했거든요. 그러니까 웬벤야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없었을 때는 거의 뭐 경기당 한 7, 8회 정도 야투가 더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. 그만큼 빠르게 주고받았다. 아마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가 얘네들도 페이스가 그렇게 엄청 낮지는 않거든요. 중위권 정도입니다. 이건 오클도 비슷한데 웬벤야마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템포가 느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. 아마 웬벤야마가 얘도 출전 시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샌안토니오는 웬비가 없는 기간 동안 뭐 팍스가 10경기 동안 괜찮은 이런 슬래시 10 라인 보여주면서 효율도 괜찮았고 7승 3패를 이끌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. 또 빅맨 상으로는 이제 루크 코넷이 얘도 이제 수비가 꽤나 괜찮죠. 특히나 여기 있는 건 이제 림 수비 부분인데 이거는 되게 좀 림이랑 가까운 부분 뭐 덩크라든지 레이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. 전체 1등 수준이니까 블락 수치 같은 것들도 좋았었고 어쨌든 샌안토니오를 웬벤야마가 없을 때도 뭐 수비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. 다만 이제 오늘은 리그 최강급 팀인 오크를 상대로 해야 된다.
보시다시피 오클은 지금 공격 지표에서 최근 5경기 동안 전부 뭐 이제 트리플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수비적으로도 거의 뭐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. 반대로 이제 그 샌안토니오는 공격은 조금 됐지만 수비가 영 좋지가 못했다는 거. 아마 웬비가 있으면 수비 같은 것들은 조금 괜찮아지기는 할 텐데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는 또 너무 이제 리머텍을 많이 하는 팀까지는 아니거든요. 대표적으로 스가 같은 애들은 미드레인지 게임을 워낙에 잘하는 놈들이고 사실 웬베냐마를 약간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는 그럼 미드레인지 게임이 좀 강력한 팀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홈그레이나 제이덥도 미드레인지 게임이 좋은 애들이에요. 그리고 하틴슈타인도 뭐 예를 들어 웬베냐나 매치업이 된다. 거기서 패스 센스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괜찮은 찬스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빅맨이기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오클라호마를 샌안토니오가 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 좀 일반적인 예측이긴 한데 저는 여기는 그냥 오클이 너무 센 팀으로 보이기는 해요. 그리고 언더오버는 제가 아까 웬베냐가 있으면 좀 언더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클의 공격이 너무 무섭고요. 저는 웬베냐가 돌아왔어도 좀 더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. 앞서 있었던 올랜도 대 뉴욕이 224였는데 이 경기가 226이라면은 저는 그거는 오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